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상파 3사 합계 시청률이 39%를 넘어서 40%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만큼 유권자들이 그동안 목이 말랐었다, 반증이기도 할 텐데 자, 어제 토론은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아침까지도 각 당의 장외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인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누가 유능한 리더인지 여실히 보여준 토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기세 싸움에서 검찰총장의 힘을 보여줬다. 단연 우리 후보가 1등이다. 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네거티브 대선을 정책 비전 경쟁으로 바꿨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자, 국민의당 반응도 재밌는데요. 진흙탕 토론회 속에서 안철수만이 연꽃 같은 존재로 부각했다. 자, 이런 평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각 당의 평가를 들어보면 모두 우리 후보가 1등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자, 두 분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상대 후보의 잘한 점과 잘 못한 점 한 가지씩 좀 꼽아주실까요? 일단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질문 중에 피해자인 김지은 씨한테 사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망설이지 않고 사과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주제 토론이나 자유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 할애했던 그런 모습들은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한 점은 긍정적이고 너무 대장동 의혹만 얘기한 것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박수영 의원님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예, 윤석열 후보는 아마 토론 잘 못한다고 그동안에 얘기됐었는데 그 우려는 불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됐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태도가 크게 변화를 했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장점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토론의 달인이라고 본인이 토론을 계속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잘 모를 정도로 토론에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은 허상이었다는 이런 느낌을 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상대 후보의 장단점, 어제 토론에서 잘한 점, 못한 점 한 가지씩을 좀 꼽아주셨고요. 네, 받아들이고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어제 가장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던 건 역시 대장동 공방이었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주제에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제 대장동 질문으로 들어간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나왔던 거 이외에 어떤 새로운 다른 의혹이 나온 건 아니었고요. 자, 지금 수사도 재판도 크게 진척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대선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 이슈가 앞으로 대선 정부에 어느 정도 파장이 더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게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거거든요.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검찰이 도대체 뭘 수사를 했느냐. 국감에 2번 답변하신 건 맞지만 그때 답변도 지금보다 더 안 하셨어요. 제대로 답변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거를 없앴는데 알고 없앴느냐 모르고 없앴느냐 알고 없앴으면 공범이고 모르고 없앴으면 무능한 거라는 질문을 심상정 의원도 하셨고 윤 후보님도 하셨는데 그게 대해서 여전히 또 답을 잘 안 하셨는데 국감보다 더 나간 거죠. 국감 때는 자기는 설계만 했고 부하 직원들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TV 토론에서는 다시 또 답변을 피하면서 우리 미래를 얘기해야지 이거 자꾸 얘기가 되겠느냐는 식으로 빠져나갔거든요.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알았다, 몰랐다 이것만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될 일을 자꾸 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너무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또 도돌이표 같은 이 15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한 내용을 어제 이 귀한 시간에 이걸 다시 반복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시간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어제도 안 하셨어요.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회피하고 계신 겁니다. 국민들이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어제 아마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알리백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거를 리백이라고 읽는 게 맞느냐, 알리백이라고 읽는 게 맞느냐 조금 전까지 논의를 했는데 둘 다 표현을 혼용해서 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들어왔는데 자,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서 들어보셨지만
대선 후보가 이 개념을 모르는 건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이 R200 이거 말고도 EU 텍소노미 비롯해서 뭐 낯설거나 어려운 단어들 꽤 나왔고요. 수치 질문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장학 퀴즈성 질문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 반면에 디테일에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와서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TV 토론, 대선 후보의 TV 토론이라는 게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한테 그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용어를 끄집어내서 그냥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걸 굳이 R200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저도 들을 때는 R200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새로운 무기 체계의 R200을 말하는 게 아니고 R200인데 그게 산자부에서는 사실은 리백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혼돈을 할 정도였는데 마치 중학교 들어가서 그 영어를 처음 배운 학생들이 나는 이 단어 아는데 너는 이 단어 모르지 이렇게 자랑하는 것 정도의 수준, 참 네. 유치한 수준의 토론을 벌였다. 처음부터 그냥 재생에너지 100%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것을 굳이 어려운 단어를 EU 텍소노미라든지 뭐 원래는 RE100거든요. 그걸 네. 또 굳이 RE100이라고까지 엉터리 얘기를 하시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자꾸 하시는 거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법정 토론만 해도 3회가 남아 있는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한 가지 좀 보실까요? 12월 말에 조사한 것과 2월 2일에서 3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2.9%에서 40%, 윤석열 후보가 37.8에서 45%, 심상정 후보가 3.3에서 2.7, 안철수 후보가 4.4에서 6.9%. 자, 이렇게 지금 지지율 변동이 있는 상황인데, 자, 여전히 그 5.7%포인트 양강 후보 격차는 이렇게 나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 이게 한 60% 정도 되는데 예.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합쳐도 60%가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한 10% 정도가 중도층에 있다. 그런데 어제 토론을 보면서 그동안 조금 토론을 못하지 않을까 했던 불안해했던 우리 윤석열 후보 토론을 잘하시는 바람에 예.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조사로 넘어가게 되면 중도층에 있는 표들이 결집을 할 거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도층 표가 토론회 윤석열 후보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소영 의원님 전망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섣부르게 전망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요.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원희룡 본부장이 이게 8개월치 중에 고작 3일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얘기를 했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뭐 더 파악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기 제보 한 분이 사실 7급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할 때 비서관이었던 분이 녹취록을 880개를 제공을 했습니다. 880개요. 네, 네. 녹음한 것이 무려 880개인데 그 중에 지금 몇 개만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수영 의원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물론 들어봤죠. 예.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났고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명백하고 아주 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뭐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죠. 예. 뭐 소고기를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로 사 먹는다든지 초밥을 사 먹는다 이런 거 완전히 뭐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자료가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녹취가 나오겠지만 텔레그램에 녹취에 사진에 뭐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점점 더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나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입니까?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직 방송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더 봐서 이 부분은 쟁점이 될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월요일 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지금 880개
그 파일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고개를 숙여서 조금 전에 보셨지만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과잉 의전이 아니라 이게 범죄행위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제 어떻게 고발하신 걸로 어제요.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부적절한 행위,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아무리 선대위 대변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 대해서 두둔하면 안 되겠죠. 그 분명히 잘못된 예.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사과뿐만 아니라 뭐 수사든 조사든 감사든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겠죠. 책임은 예. 당연히 법적 책임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요. 정확한 예. 경위 파악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충실한 사실관계 설명과 사과를 하는 거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한테 맡겼다고 지금 아까 말씀 방송에 봤는데 경기도 감사관이 제가 부지사를 하던 시절에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계실 때는 전부 감사원으로부터 파견받았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근데 이재명 지사 오셔서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관을 돌려보내고 예. 민변 출신의 변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해놨거든요. 본인이 직접 임명한 사람한테 셀프 감사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역시 저희가 고발해놨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히 수사해야 되고 저는 오늘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리스크 앞으로 남은 대선 전국에 어느 정도 파장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